화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유전자 매칭에서 정윤아 씨와 99.7% 일치하는 분이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뒤 한 여자가 집 앞에 엄마? 섰다. 왜 이제야 날 찾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 눈물, 그리고 원망 섞인 눈빛. 서미정은 주저앉아 울었다. 정태규는 멈춰 섰다. 정말 저 여자가 우리 딸일까?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시작할게요. 정태균, 서미정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주세요. 새벽 5시, 서미정은 눈을 뜬다. 알람도 없이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28회째 같은 시각, 같은 동작. 이불을 접고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지나 그 방 앞에 선다. 문 손잡이는 차갑다. 언제나 그랬다. 미정은 천천히 문을 연다. 삐걱 하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깬다. 방 안은 어둡다. 커튼이 햇빛을 막고 있다. 미정은 커튼을 열지 않는다. 유나가 아침잠이 많았으니까. 책상 위엔 고등학교 교과서가 그대로다. 국어, 수학, 영어. 펜은 1997년 4월 17일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공책 한 귀퉁이엔 연필로 낙서한 고양이 그림. 미정은 그 그림을 본 지 1000번도 넘었지만 오늘도 손끝으로 쓰다듬는다. 먼지가 앉지 않도록 미정은 매일 책등을 닦는다. 부드러운 천에 물을 적셔 한 권 한 권. 어린 왕자, 데미안, 그리스인 조르바. 유나가 밑줄 그었던 문장들을 미정은 외운다. 내가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진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우는 건 사치다. 눈물은 끝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흘리는 것이다. 미정은 아직 끝을 믿지 않는다. 책을 다 닫고 나면 침대 시트를 정리한다. 주름 하나 없이 베개를 도닥인다. 창가의 화분에 물을 준다. 선인장은 이미 죽었지만 미정은 매주 물을 준다. 죽은 것을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 방을 나서며 미정은 작게 중얼거린다. 잘 자, 유나야. 그리고 문을 닫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전 10시, 정태규는 서재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엔 교정지가 쌓여 있다. 신문사를 그만둔 뒤 그는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 지역 작가들의 수필집, 향토사 자료집.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다. 글자를 보고 있어야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빨간 펜을 든 손이 떨린다. 술 때문이다. 어젯밤에도 소주 2병을 비웠다. 매일 밤 그랬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면 꿈을 꾼다. 꿈속에선 언제나 유나가 있다. 16살, 교복을 입은 유나. 아빠, 나 도서관 갔다 올게. 그날도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태규는 원고를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마당엔 미정이 빨래를 널고 있다. 그녀의 뒷모습은 굽어있다. 66이지만 이른처럼 보인다. 슬픔은 사람을 빠르게 늙게 만든다. 태규는 미정에게 미안하다. 그날 유나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함께 갔어야 했다. 아니, 애초에 원주로 이사를 오지 말았어야 했다. 서울에 있었다면 유나는 지금도 곁에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은 무의미하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태규는 다시 펜을 든다. 글자를 고친다. 쉼표를 찍는다. 문장을 다듬는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 저녁 6시, 식탁엔 2사람만 앉는다. 미정이 차린 밥상,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늘 똑같은 메뉴다. 태규는 묻지 않는다. 미정도 설명하지 않는다. 숟가락 소리만 들린다. 오늘 날씨 좋았어. 미정이 먼저 말을 꺼낸다. 태규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마당에 민들레가 폈더라.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밥을 먹는다. 천천히 씹는다. 삼킨다. 반복한다. 식사를 마치고 태규는 서재로 간다. 미정은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한다. 스웨터를 뜬다. 누굴 위한 건지는 모른다. 그저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덜 아프니까. 밤 11시, 태규는 소주병을 연다. 첫 잔을 단숨에 비운다. 두 번째 잔을 따른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다. 좋다. 이 통증이 다른 아픔을 잊게 해준다. 미정은 유나의 방 앞을 지나간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미정은 언제나 그 방의 스탠드를 켜둔다. 유나가 돌아왔을 때 어둡지 않도록. 잘 자, 유나야. 미정은 다시 한번 중얼거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집은 고요하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린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정태균과 서미정의 하루는 28회 전부터 멈춰 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건 화요일 오후 2시였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다. 택배도 아니고 이웃이 찾아올 시간도 아니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KBC 다큐멘터리 팀 문혜솔 PD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저희가 제작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장기 실종자 가족과 유전자 매칭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전자 매칭이요? 네. 최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정유나 씨와 관련해서요. 미정은 현관문을 꽉 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잠깐만요. 남편을 불러올게요. 거실 소파에 앉은 문혜솔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작년부터 경찰청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원 불상의 보호시설 거주자들과 실종자 가족의 DNA를 대조하는 작업이죠. 태규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래서요? 부산의 한 여성 보호시설에 계신 분이 정유나 씨와 유전자 일치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다. 찻잔을 들여다 내려놓았다. 얼마나 높게요? 99.7%입니다. 공기가 멈췄다. 태규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혜솔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분이 정확한 기억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트라우마와 기억 장애를 겪으셨고요. 하지만 원주, 도서관, 고등학교 같은 단어들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미정은 입술을 떨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일주일 뒤 이곳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그날 밤 미정은 유나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침대에 앉았다. 유나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내가 돌아오는 거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너무 오래 버텼다. 이제 와서 희망을 품어도 되는 걸까? 미정은 베개를 끌어안았다.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엄마가 널 알아볼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다. 28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일주일은 길었다. 미정은 집 안을 청소했다. 유나의 방도, 거실도, 화장실도 먼지 하나 남기지 않았다. 태규는 말이 없었다.
평소보다 더 술을 마셨고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당신, 괜찮아요? 미정이 물었다. 모르겠소. 태규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만약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도 28년이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아 돌아올 수 있겠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균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약속한 날 오후 3시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미정과 태균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미정의 손은 떨렸고 태균의 얼굴은 창백했다. 차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내렸다. 긴 머리, 마른 체구, 수수한 옷차림, 30살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집을 바라봤다. 그리고 미정을 봤다. 엄마,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정은 숨이 막혔다. 다가가려다 멈췄다. 다시 한 발 내디뎠다. 유나야?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예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28회를 참아온 울음이. 태규는 그 뒤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정말 유나야? 여자는 태균을 보았다. 아빠,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왜 이제야 날 찾으셨어요? 태균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저녁,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았다. 미정은 유나가 좋아하던 음식을 차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기억을 더듬어 만든 음식들. 많이 먹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있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태규는 밥을 먹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유나일까? 28년 전 그 아이가 맞을까?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하지만 미정은 달랐다. 미정은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이 여자가 유나가 아니라면 자신은 무엇을 위해 28년을 버텨왔단 말인가. 밤이 깊어졌다.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미정은 복도에 서서 그 문을 바라봤다. 돌아왔구나.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태규는 서재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 유나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다. 유나는 방에만 있었다. 밥을 먹으러 나올 때도 말이 없었다. 미정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28년의 공백을 한순간에 메울 순 없으니까. 하지만 둘째 주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옷 좀 사야겠어요. 유나는 아침 식탁에서 말했다. 그래, 그러자. 같이 나가서. 아니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카드 주세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딸이 원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래. 여기. 미정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유나는 받아들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사흘 뒤 카드 명세서가 왔다. 200만 원. 태규는 명세서를 들고 유나의 방 앞에 섰다. 유나야, 나 좀 보자. 문이 열렸다. 유나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뭐예요? 이거 200만 원이 뭐야? 태규는 명세서를 내밀었다. 유나는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옷이랑 화장품 샀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너무. 아빠는 날 버렸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28년 동안 난 혼자였어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요. 우린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돌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유나는 비웃었다. 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기억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 200만 원이 아깝다고요. 태규는 말문이 막혔다. 유나는 문을 쾅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 누구십니까? 태균이 물었다. 아, 저요? 유나 오빠예요. 남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염색한 머리, 찢어진 청바지, 담배 냄새. 오빠. 네. 보호시설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유나가 저 좀 도와달래요. 태규는 유나를 봤다. 유나는 태연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 뭐, 문제 있어요? 집 넓잖아요.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다. 유나야, 이건. 엄마도 싫으세요? 그럼 전 나갈게요. 어차피 여기 제 집도 아니잖아요. 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사람이 왔다. 여자였다. 유나의 언니라고 했다. 그 다음 주엔 동생이 왔다. 집은 점점 북적였다. 낯선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냉장고를 열고 술을 마셨다. 태균과 미정은 점점 작아졌다. 어느 날 저녁, 태균은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이건 아니다. 뭐가요?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 해. 유나는 팔짱을 꼈다. 왜요? 제 가족인데. 내 가족은 우리야. 우리. 태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나는 차갑게 웃었다. 가족? 아빠가 그걸 가족이라고 불러요? 뭐, 가족이었으면 날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칼날 같은 말이었다. 태균은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 달 뒤, 유나는 서재로 태균을 찾아왔다. 아빠, 출판사 얘기 좀 할게요. 출판사, 지분 좀 제게 넘겨주세요. 태균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전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보상이요. 유나야, 그건 싫으세요? 그럼 됐어요. 전 변호사랑 상담할게요. 유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던데요. 태규는 숨이 막혔다. 내가 정말 우리 딸이 맞니? 유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DNA 결과 봤잖아요. 99.7%. DNA가 아니라. 태균이 소리쳤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정말 우리 유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유나는 웃었다. 차갑게. 전 달라졌어요, 아빠. 28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빠는 모르시잖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태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미정은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찻잔을 쥔 손이 떨렸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나와 그 사람들, 낯선 목소리들이 자신의 집을 채웠다. 이게 맞는 걸까? 미정은 중얼거렸다. 딸을 되찾았다. 28년을 기다린 딸을.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나였다. 엄마, 자요? 아니, 유나는 미정 앞에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까와는 달랐다. 난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었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유나야, 조금만 참아줘요. 내가 안정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유나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이 손이 진짜 딸의 손이길. 이 목소리가 진짜 딸의 목소리이길.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미정은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유나가 방으로 돌아간 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미정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우리가 널 그렇게 만들었니? 미정은 작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강도윤은 피곤했다. 사흘째 밤샘 수사였다. 금융사기 조직 추적, 서울, 부산, 대구를 오가며 피해자들을 만났다. 패턴은 같았다. 실종 가족을 둔 노인들, 가짜 제보, 위장 DNA 검사, 그리고 금품 갈취, 이 XX들. 도윤은 서류를 내려쳤다. 팀장 박민수가 커피를 내밀었다. 진정해. 곧 잡힌다. 언제요? 벌써 12명이 당했어요. 이번 건이 마지막일 거야. 원주 쪽 제보 확인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균, 서미정 부부. 딸이 28년 전 실종됐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DNA는 99.7% 일치.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일치율이 너무 높아요. 보통 28년 지나면 샘플 오염이나 변이 가능성 때문에 좀 떨어지거든요. 박민수는 미간을 찔렀다. 내일 아침 원주로 가봐.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정태균의 집 앞에 섰다. 낡은 단독주택.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대문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여자가 문을 열었다. 서미정이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금융범죄수사대 강도윤 경위입니다. 명함을 내밀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시죠? 실종자 사칭 사기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미정은 뒤를 돌아봤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미정은 다시 도윤을 봤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 남자가 현관으로 나왔다. 태균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다시 한번 설명했다. 태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들어오시죠. 거실엔 4명이 앉아 있었다. 유나와 그녀의 오빠, 언니라는 사람들. 도윤이 들어서자 공기가 굳었다. 경찰이 왜 왔어요? 유나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일상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도윤은 수첩을 펼쳤다. 정유나 씨, 맞으시죠? 네. DNA 검사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부산 여성보호시설에서요. 검사 의뢰한 곳은?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KBC 다큐멘터리 팀이요. 도윤은 받아 적었다. 그리고 태균을 봤다. 혹시 원본 서류 보관하고 계십니까? 네. 서재에 있습니다. 태균이 일어났다. 도윤도 따라갔다. 서재는 좁았다. 책과 원고가 쌓여 있었다. 태균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DNA 감정서, 발급 기관, 날짜, 일치율. 겉보기엔 문제 없었다. 이거 원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를 둘러봤다. 그때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다.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태균, 미정, 그리고 어린 딸. 사진은 오래돼 색이 바랬다. 도윤은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남자아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사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 찍으신 겁니까? 97년인가. 유나 실종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도윤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낡은 사진 한 장. 찢어진 가장자리.
그는 이 사진을 28년간 가지고 다녔다. 천천히 벽에 액자에 대봤다.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찢어진 반쪽이. 태균이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이게 어떻게? 도윤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 사진에 있어요. 뭐라고요? 이 남자아이. 저예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도윤은 유나를 똑바로 봤다. 정유나 씨,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정확히 답해 주십시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97년 4월 17일, 어디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원주 중앙도서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그날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한 발 다가섰다. 제 본명은 정유준입니다. 미정이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저는 28년 전 이 집에 살았습니다. 정유나는 제 누나였습니다. 태균은 뒤로 비틀거렸다. 말도 안 돼. 도윤은 지갑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작년에 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옛날 혈액형 카드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요. 그는 서류를 펼쳤다. 경찰청 실종자 DB와 대조했더니 정유준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들, 우리 아들. 도윤은 유나를 봤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유나는 일어섰다. 그녀의 오빠와 언니도 일어섰다. 나가야겠네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진 못 갑니다. 도윤은 문을 막아섰다. 유나는 비웃었다. 증거 있어요? DNA는 99.7% 일치했어요. 조작된 겁니다. 그 검사 기관 이미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XX.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달려갔다. 도윤이 팔을 잡았다. 나요. 정유나 씨. 아니 당신 본명이 뭡니까? 여자는 소리쳤다. 이선미. 이선미라고. 그날 밤 집은 텅 비었다. 유나와 그 사람들은 모두 연행됐다. 거실엔 태균, 미정, 그리고 도윤만 남았다. 미정은 울고 있었다. 태균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윤은 말을 잃었다. 유준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네. 정말 내가 맞니?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태균은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28년 만에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다. 사흘이 지났다. 집은 조용했다. 유나라 불렸던 여자와 그 일당들이 사라진 뒤 집엔 원래의 정적이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무언가 채워질 듯 채워지지 않는 공기. 도윤은 매일 왔다. 수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태균도 미정도 알고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 집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나흘째 저녁, 미정이 전화를 걸었다. 유준아, 저녁 먹었니? 전화기 너머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직요. 그럼 여기 와서 먹을래? 침묵. 가도 될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여긴 내 집인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된장찌개 끓일게.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 내가 계란말이 좋아했던 것도, 깍두기 국물에 밥 말아먹던 것도. 도윤은 눈을 감았다. 곧 갈게요. 오후 6시, 도윤은 집 앞에 섰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마당엔 미정이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닦으며 왔구나. 미정은 웃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갔다. 엄마, 그 한마디에 미정은 무너졌다. 앞으로 달려가 도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유준아. 도윤은 꼼짝하지 못했다. 팔을 들어 미정을 안으려다 멈췄다. 어색했다. 28년 동안 그는 다른 엄마를 엄마라 불렀으니까.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널 지키지 못했어. 널 잃어버렸어. 그건 그날 유나만 찾았어. 너도 같이 있었는데 난 유나만 찾았단다. 미정은 흐느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들어가요. 밥 먹어야죠.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았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시금치나물, 소박한 상차림. 태규는 말이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미정은 계속 도윤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 너 옛날에 잘 먹었는데. 네. 도윤은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맛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태균이 입을 열었다. 유준아.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어디서? 대전이요. 이름은 뭐였어? 강도윤. 제가 발견됐을 때 몸에 도윤이라고 쓴 메모지가 있었대요. 미정이 숨을 들이켰다. 내가 쓴 거야. 네? 그날 아침 너랑 유나 옷에 이름표를 써줬어. 혹시 잃어버릴까봐.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그게 너를 찾는 단서가 될 줄은 몰랐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흘렀다. 태균이 물었다. 우릴 찾아볼 생각은 안 했니?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10살 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걸. 그때부터 찾아봤어요. 기록을, 사진을, 단서를. 그런데 왜? 두려웠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만약 절 버린 거라면 어쩌나. 만약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쩌나. 태규는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계속했다.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옛날 혈액형 카드를 찾았어요. 거기 적힌 병원 이름이 원주였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받았고 정유준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죠. 미정이 물었다. 그럼 왜 우릴 찾아오지 않았니? 도윤은 웃었다. 쓸쓸하게. 용기가 없었어요. 28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날 반길까 싶었어요. 바보야. 미정은 울었다. 엄만 매일 널 기다렸어. 유나도, 너도. 도윤은 눈을 감았다. 식사를 마치고 미정은 설거지를 하러 갔다. 도윤이 따라 나섰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엄마, 전 어른이에요. 이제. 미정은 웃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미정이 씻으면 도윤이 닦았다. 유준아. 네. 유나 방. 보고 싶니? 도윤은 손을 멈췄다. 봐도 돼요? 당연하지. 너도 거기서 놀았잖아. 복도 끝. 잠긴 방. 미정은 문을 열었다. 도윤은 천천히 들어갔다. 방은 그대로였다. 1997년 4월 17일에서 멈춘 시간. 책상, 책장, 침대. 도윤은 책장 앞에 섰다.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다.
이거. 손을 뻗어 한 권을 꺼냈다. 빨간 머리엔. 누나가 읽어주던 책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유나가 내게 맨날 읽어줬지. 도유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 정유나의 책. 동생 유준이는 만지지 마세요. 도유는 웃었다. 눈물이 났다. 누나, 어디 있을까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균이 문가에 서 있었다. 찾을 거야. 네? 유나를 끝까지 찾을 거야. 이번엔 포기 안 해. 태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찾을게요. 같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도윤이 일어섰다. 이만 가볼게요. 벌써? 미정이 아쉬워했다. 내일 또 올게요. 정말? 네, 매일 올게요. 괜찮으시면. 미정은 울먹였다. 우리 집인데 무슨 소릴. 매일 와. 밥 먹으러. 도유는 웃었다. 현관까지 나왔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태균이 불렀다. 유준아. 네. 태균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고마워. 돌아와 줘서.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요. 찾아주셔서. 도윤이 떠난 뒤 미정과 태균은 마당에 섰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태균은 미정의 손을 잡았다. 그래야지. 이젠 혼자가 아니잖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엔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있었다. 거실엔 3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유나의 방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절망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언젠가 유나도 돌아올 거라는, 그날까지 세 사람은 함께 기다릴 거라는. 끝.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시간에 숨을 쉬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다. 정태균, 서미정, 그리고 강도윤, 아니, 정유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